오늘 아침에 다들 스마트폰 켜시고 증권사 앱 확인하셨을 텐데요. 네, 아마 다들 좀 충격받으셨을 겁니다. 진짜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봤더니 내 포트폴리오에서 하루 만에 7%가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참담하죠? 튼튼해 보이던 댐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막 그런 패닉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 고통스러운 숫자를 마주하고 약간 멘탈을 부여잡고 고개를 들어서 지구 반대편 미국 시장을 딱 확인했는데 거기서 눈을 의심하셨을 겁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어리둥절하셨을 텐데 미국장은 마치 다른 행성인 것처럼 평온하게 0.00% 변동률로 마감을 했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한쪽은 진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는데 다른 한쪽은 흠집 하나 안 난 이 기이한 디커플링 현상.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해체해 볼 자료가 바로 2026년 3월 4일자 미국장 브리핑 리포트죠? 맞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글로벌 자산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체스판을 어떻게 뒤엎었는지,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이 혼란 속에서 잃지 말아야 할 나침판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시장 이면을 함께 읽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이 3월 4일의 기록은요. 그냥 단순히 코스피가 폭락했다, 미국장이 보합이다, 이런 표면적인 결과표가 아니거든요. 그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전 세계의 거대한 자본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영리하고 냉혹하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생생한 생존 기록 같은 겁니다. 글로벌 경제가 극단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낱낱이 들여다보게 되겠네요. 네, 그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어제,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검은 화요일부터 보죠. 리포트에 찍힌 수치들 보면 진짜 전방위적인 폭격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수치가 정말 무시무시했죠. 코스피가 무려 452.22포인트,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7.24%나 폭락을 하면서 5,911로 마감을 했어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다들 믿었던 6천선이 그냥 종이장처럼 찢겨나간 겁니다. 코스닥도 4.62% 주저앉으면서 1,137선으로 밀렸고요. 저는 특히 한국 증시 입구는 대장주들 무너지는 속도에 진짜 놀랐거든요. 삼성전자부터 타격이 컸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거의 10% 가까이, 정확히는 9.88% 빠지면서 19만 5천 원대가 됐고 SK하이닉스도 11.5% 폭락했어요. 현대차나 LG화학도 거의 11%에서 13% 넘게 던져졌습니다. 산업 섹터별로 봐도 전기가스업, 기계, 의료정밀 이런 섹터 전체가 8%에서 11%씩 그냥 날아갔더라고요. 단순히 중동에서 총성이 울렸다고 해서 한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붕괴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사태의 본질을 찌르는 핵심인데요. 왜 유독 한국 시장만 이렇게 뼈아픈 타격을 입었을까? 리포트 수급 데이터를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외국인들 매도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하루 만에 무려 1억 5,560만 주를 순매도했어요. 말 그대로 물량을 그냥 집어던진 거죠. 와, 1억 5천만 주요? 반면에 개인은 1,310만 주 순매수하는 데 그쳤잖아요. 외국인 시각에서는 이게 그렇게 치명적이었던 건가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이란 긴장 고조나 이스라엘발 분쟁 확대 같은 이런 악재가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두 개를 찌르는 칼이거든요. 아킬레스건 두 개라면 역시 에너지랑 수출이겠죠? 정확합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면서 전 세계 상대로 물건을 팔아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에너지 의존도도 극도로 높고 대외 변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출 주도형 신흥국인 겁니다. 위기가 터져서 위험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하면 외국인은 가장 리스크 크다고 판단되는 끄트머리 시장부터 기계적으로 돈을 뺍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민감도를 제일 잘 반영하는 삼성전자나 중동 리스크랑 연결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에 매도가 집중됐군요. 네, 현상이 그걸 완벽하게 증명하죠. 한국 펀더멘털이 하루아침에 망가졌다기보다는 극단적인 리스크 오프 상황에서 한국 시장이 글로벌 자본의 가장 손쉬운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손쉬운 현금 인출기라 참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근데 제가 리포트 읽으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건 그 다음이에요. 미국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국 증시가 피 흘리며 쓰러져 갈 때 바다 건너 미국 주요 지수 성적표를 보니까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전부 다 등락률이 정확히 플러스 0.00%로 마감했어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변동이 없었죠. 아니 중동 정유 시설이 폭격 맞고 전 세계가 긴장하는데 어떻게 미국 시장은 이렇게 호수처럼 고요할 수 있는 겁니까? 겉보기엔 골비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0.00%라는 숫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매수랑 매도가 엄청나게 부딪혔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치열한 균형의 결과물입니다. 장중 상황 추적해보면 결코 평온하지 않았어요. 저도 리포트에서 봤는데 나스닥 장중에 최대 2.01% 급락했더라고요. S&P 500 선물도 1.58%나 빠지면서 엄청난 공포가 덮쳤었죠. 중동발 불길 번진다는 헤드라인 뿌자마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말아 올린 거죠? 여기서 미국 시장 특유의 자정작용이랑 내러티브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러티브의 전환이라면 전쟁 났으니까 다 팔고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 났으니 이제 불확실성은 거쳤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제일 큰 악재가 터져버렸으니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됐다 이런 심리군요. 그렇죠. 여기서 자본의 놀라운 민첩성이 발휘되는데요. 시장 전체를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이 전쟁 상황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로 자금을 맹렬하게 피신시킨 겁니다. 섹터별 수익률 보니까 그 피난처가 어딘지 노골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부동산 섹터가 7.42%나 올랐고 에너지 섹터도 2% 상승했어요. 리포트에서 인용된 언론 보도 기억나시죠? 미국 이란 전쟁이 증시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헤드라인요. 네, 방위산업이나 에너지 주식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비극이 오히려 실적 모멘텀이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방호주랑 수혜주들이 멱살 잡고 시장 전체 하락분을 다 끌어올려서 0.00을 맞춰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자본이 위기를 다루는 방식이군요. 네, 이런 냉정한 자본의 쏠림 형상은 아시아나 유럽 시장 훑어보면 더 입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시아 증시도 다 엇갈렸죠. 일본 니케이는 1.12% 하락하면서 타격을 입었는데 오히려 중국 상하이는 0.45% 상승했어요. 유럽도 독일이랑 범유럽 지수랑 반대로 갔잖아요. 네, 독일 DAX 지수는 1.12% 하락했는데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은 0.6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호주 증시도 0.52% 올랐고요. 독일은 떨어지는데 유럽 전체 지수는 올랐다는 게 진짜 흥미롭던데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건 아니겠죠. 강력한 방어 기제가 두 가지나 작동했습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시장 바닥을 지지해줬고요. 유럽 내의 다른 지정학적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군요. 두 번째는 역내 방산주들이 강한 매수세를 끌어당겼어요. 이 방산주 강세가 지수 전체 하방 압력을 견뎌낸 훌륭한 방패가 된 겁니다. 위기가 터지면 무작정 현금화하는 게 아니네요. 어떤 국가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멀리 있는지, 어떤 산업이 수혜를 볼지 아주 기계적으로 계상해서 자본을 재배치하는 거죠.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냉철하네요. 근데 이 자본의 냉철함이 채권, 외환, 원자재 다루는 FICC 시장에서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사우디 정유시설 폭격 여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 사건 때문에 국제유가 WTI가 하루 만에 2.62달러 급증하면서 76.14달러를 뚫었잖아요. 실물 경제에 바로 타격을 주는 뉴스죠. 당장 주유소 기름값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 커질 수 있다는 공포를 자극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진짜 주목해야 할 게 이 위기 속에서 다른 자산들이 피난처를 찾아 움직인 그 궤적이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전류를 느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움직임이죠. 맞아요. 전통적인 안전자산 대명사인 금 가격이 18달러 오르면서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험 자산으로 분류됐던 비트코인도 1240달러 급등하면서 완벽하게 똑같은 10만 3천 달러 고지에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현재 거시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믿어온 돌덩이랑 컴퓨터 코드로 만든 암호화폐가 극한의 위기 앞에서 소름 돋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피난처 역할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리포트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순유입이 지속된다는 점을 짚어주고 있거든요. 기관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네, 기관의 거대 자금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 때 달러 패권을 해지할 수 있는 대안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바 디지털 금으로 진지하게 대우하는 거죠. 옛날에는 전쟁 나면 금고에 금괴를 쌓았다면 이제는 디지털 지갑에 비트코인을 담는 게 새로운 위기 대응 매뉴얼이 됐네요. 자본시장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복잡한 퍼즐 중에서 해석하기 제일 까다로웠던 게 바로 환율이랑 금리의 역설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의문이셨나요? 상식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매파적 태도 보이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bp 상승해서 4.033% 찍었잖아요. 금리 오르면 달러 가치도 같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게 교과서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0.32 하락해서 157.9120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건 유럽중앙은행 ECB 움직임을 같이 봐야 이해가 됩니다. 유로화 때문인가요? 네, 시장에서 ECB의 향후 금리 경로를 재평가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힘이 빠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겁니다. 아, 유로화의 선전이 달러를 억눌렀군요. 하지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원달러 환율이에요. 한국 시장 상황이랑 연결해서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7% 넘게 박살나고 외국인이 주식을 1억 5천만 주나 내다 팔았는데 그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갈 테니까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5.3원 하락해서 1,445원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은 잿더미인데 외환시장에서는 원화가 꿋꿋하게 버텼단 말이죠. 이 기이한 현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주식시장의 극단적 공포가 외환시장으로는 전이되지 않았다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자금이 아예 빠져나간 건 아니라는 건가요? 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긴 했지만 그 자금을 당장 달러로 환전해서 한국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외환시장 전체에서 달러 약세 압력이 워낙 강하기도 했고요. 아,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을 같이 탄 거군요. 게다가 중동 리스크라는 악재 속에서도 한국 펀더멘털이나 수출 모멘텀에 대한 외환시장의 평가는 주식시장의 패닉셀링만큼 비관적이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시장 참여자마다 위기의 파급력을 다르게 계산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맞습니다. 자, 방대한 데이터랑 현상들 쭉 해체해 봤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 던질 차례인데요. 이 모든 정보가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 요동치는 폭풍우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액션 플랜이 필요합니다. 리포트 결론보 바탕으로 현실적인 액션 플랜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중동 리스크와 유가 상승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 파도가 단기간에 가라앉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방산이나 에너지 섹터에 대한 노출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 방어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0.00% 버텨낸 비결을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적용하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저점 매수 관련 부분입니다. 코스피 7% 폭락, 이거 그냥 공포인가요? 아니면 역사적 박앤세일인가요? 리포트는 과도한 급락에 따른 저점 매수 기회 탐색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량주들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지정학적 이슈로 10% 가까이 빠졌다면 매력적인 가격대는 맞으니까요. 그럼 막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요. 단서 조항이 강력하게 붙습니다. 이게 단순 심리적 투매인지 산업 구조적 타격인지 철저히 분별해야 되고요. 변동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섣부른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저는 미국 시장 0.00% 보합 이면에 숨겨진 시한폭탄 하나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개인 투자자 레버리지 말씀이시죠? 네, 리포트 마지막에 경고된 내용이잖아요. 미국 시장 내에 B2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액션 플랜인 현금 비중 확대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제 방어주 활약으로 미국이 간신히 버티긴 했지만 레버리지 거품이 껴있다는 건 작은 충격에도 연쇄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 레버리지가 터지기 시작하면 어제 한국이 겪었던 7% 하락 이상의 변동성이 미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국채금리 오르고 달러 약세 보이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언제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탄, 즉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게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네요. 자, 그럼 이런 거시적 전략 염두에 두고 이번 주 여러분이 캘린더에 붉은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쳐둬야 할 주요 일정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장 방향을 꺾어버릴 수 있는 이벤트들이 대기 중이죠. 당장 목요일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고용시장 열기 제일 빨리 체감할 수 있는 지표고요. 소비지표 가늠자인 코스트코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이번 주 진짜 하이라이트는 금요일입니다.
한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되죠. 네, 인플레이션 압력 여전한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근데 글로벌 자본 시선이 제일 집중되는 곳은 금요일 밤 발표될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스테드 결정지을 말 그대로 시장 생사여탈권을 쥔 초대형 이벤트네요. 주말 넘기고 나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국의 1분기 GDP 발표가 있거든요. 어제 폭락장 맞은 한국 경제의 진짜 기초 체력을 숫자로 확인하게 되겠네요. 지표 하나, 헤드라인 하나가 시장 심리 극단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지뢰밭 같은 주간입니다. 숫자의 표면만 보지 마시고 이면에서 자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겨내는 안목이 절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방대한 출처의 기록들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한국 증시의 처참한 붕괴, 폭풍우 속에서도 기이하게 고요했던 미국 증시, 그리고 유가 급등과 완벽한 평행선을 그린 금과 비트코인까지요. 이 모든 데이터가 속삭이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죠. 위기 속에서도 자본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자신이 증식할 피난처를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방송 마치면서 여러분이 계속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사우디 정유시설의 폭탄이 떨어졌고 그 나비 효과로 지구 반대편 한국 반도체 대장주가 10% 폭락했습니다. 근데 같은 날 미국 방산주랑 사이버 공간의 비트코인은 하늘로 치솟았어요. 초현실적이죠? 헤드라인 한 줄에 전 세계 자산이 0.1초 만에 반영하는 초연결 시대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교과서에서 외웠던 주식 6, 채권 4로 나누면 안전하다는 전통적 포트폴리오 분산 개념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지정학적 변수, 원자재, 디지털 자산까지 아우르는 완전히 낯설고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 해지 전략을 밑바닥부터 다시 짜야 하는 걸까요?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들으신 극단적인 자산 디커플링의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의 투자 원칙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방패가 새로운 시대의 위협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내일의 시장에서 여러분을 살아남게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 잃지 않으시도록 저희는 늘 한 발 앞서 예리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가 훌륭한 나침반이 되었길 바라며 험난한 시장에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한 더 딥다이브였습니다.